안녕하세요. 명순혜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피곤함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죠. 특히 현대인들은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30년 전쯤 제가 30 중반에 정말 세상에 어떻게 사람 몸이 이렇게 피곤할까 할 정도로 극심한 피곤함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피곤해진 게 아니고 그 30 초반부터 이렇게 한 누적이 된 것 같아요. 한 5년간에 걸쳐서 점차 변이 나빠지면서 몸에 독소가 꽉 차가지고 극심한 피곤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정도 피곤했는지 하루 종일이라도 잠을 잤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자고 나서 조금 움직이면 바로 또 피곤해지고, 그때 변이 정말 새끼손가락처럼 나오고, 하루에 서너 번 가도 시원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툭 하면은 설사변을 보고, 그러니까 몸에 독소가 꽉 차니까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올라오고 엉덩이에 피고름이, 뾰루지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툭 터트리면 피고름이 터질 정도. 그러니까 피 속에 이런 독소가 많으니까 그런 이제 여드름이 나는 거죠. 얼마나 피곤했는 거니, 그냥 걷기도 싫고, 뭐 고속버스 타고 시골에 가면은 그냥 내리 잠을 자는 거예요. 주말이면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출근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자고. 그런데 사람 팔자가 참 알 수 없죠. 그때 옆 동료 책상 위에 안현필 선생이 쓴 삼일째 건강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그때쯤에는 건강서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떤 자연식, 현미 채식 이런 것도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었죠.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었고 그냥 책을 통해서 안현필 선생이 쓰신 그 책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피곤함뿐만 아니고 관절도 아프고 툭하면 설사하고 골치가 그렇게 아팠어요. 오후만 되면은.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앞 페이지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둔탁하고, 그리고 어, 겨울이면 너무 추위에 약한 거예요. 11월 달만 되면은 내복을 입어야 돼요. 뭐 뼈가 시려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런 몸으로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병원 검사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몸은 근육질에 건강해 보이죠. 근데 그렇게 극심한 피곤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현필 선생이 쓰신 책을 보자마자 그냥 귀신에 홀린 듯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거죠.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안현필 선생님의 그 건강서적이라는 게 아침을 끊고 점심 저녁만 현미밥에 어, 채소, 그러니까 야채죠. 야채 위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야채라고 해서 꼭 생야채가 아니고 식물성 위주로 먹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날 당장 현미를 사고 도시락을 사서 압력솥에 밥을 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했죠. 공무원 생활했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침을 한 그릇씩 먹던 것을 딱 끊었어요. 그냥 어떤 확신이라기보다 그냥 귀신에 홀린 듯 그렇게 했어요.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일체 가공식,
뭐 나쁜 음식들 다 끊고 오로지 맹물에 그냥 생수죠. 물만 마시고 오로지 두 끼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약 8kg가 빠지면서 한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변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뭐 견과류라는 것 개념도 없었고 그냥 현미밥 주먹밥, 김에 싼 현미 주먹밥 한 8개 정도, 그리고 김치라든가 뭐 당근, 오이, 또 잎사귀 몇 장, 그리고 약간의 생선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 3개월 지나면서 변이 점차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변이 놀랍게 이제 쾌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골치 아팠던 게 점차 사라지면서 피곤함도 사라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구력이 좋아지고. 살은 빠졌지만 그런데 살이 정말 8kg 이상 빠졌다가 변이 좋아지니까 다시 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살이 빠지니까 몸이 덜덜덜 떨리고 막 누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전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적응이 되니까 아침이 전혀 이제 그 힘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지나니까 정말 환골탈태. 와, 어떻게 사람 몸이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을까?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때가 30 중반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막 몸살이 한번 오면은, 감기 몸살이 오면은 정말 온 뼈마디가 아프고 심하게 몸살을 앓아서 결근을 했어야 됐어요. 꼭 1년에 한두 번씩. 근데 변이 좋아진 이후로는 한 번도 결근을 한 적이 없어요. 감기가 와도 살짝 지나가 버려요. 자, 그리고 제가 결석, 배를 가르고 콩팥에 생긴 돌을 꺼낸 적이 있어요. 2번이나. 자, 이 결석이 자주 재발이 되는데 변이 좋아진 이후로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재발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왜 현미밥을 먹고도 지금 변이 좋아졌냐? 그게 소화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맨날 걸어 다녔고 정말 아침, 점심 때 그 정말 격렬하게 운동을 했어요. 테니스를 치고 아침을 굶고 점심 1시까지는 정말 물 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 상태에서 현미밥을 막 100번씩 씹어 먹으니까 그리고 섬유질 반찬 좀 먹었죠. 채소 같은 거, 김치. 그게 소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렇다고 막 생채소를 많이 먹거나 또는 콩밥을 많이 먹거나 견과류 같은 것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좀 소화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변이 놀랍게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좀 황금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꼬들하고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이게 집중력, 그 머리가 맑아지니까 집중력이 생기고 책을 한번 보면 서너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제가 테니스를 그때 즐겨 쳤는데 그 변이 나빴을 때는 한 게임을 못해서 지쳐가지고 기권을 했어요. 너무 그 지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5게임을 하는 거예요. 5게임 한 여름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보통 건강한 사람도 한두 게임 하면 너무 지치는데 5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은 한 20분 지나면은 그렇게 몸이 개운한 거예요. 꼭 아침이 된 것처럼. 그리고 퇴근할 때도 머리가 맑아서 버스 속에서 책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사람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건강해질 수 있구나. 자, 그런 계기로 제가 평생 건강서적을 많이 읽었고, 현미 채식이 정답이다. 자, 그 당시에는 현미의 어떤 효능 또는 채소의 효능이 그렇게 몸을 고쳐준 줄 알았어요. 자, 그게 아니었어요. 변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살이 빠지면서 몸속 독소가 제거가 되었고, 아무래도 고기나 가공식을 안 먹고 현미밥에 채소를 먹으면은 살이 빠지면서 해독이 됩니다. 그리고 변이 좋아지면 또 피가 깨끗해지고요. 몸속에 있는 독소가 다 제거가 됐던 거예요. 현미에 영양을 얻어서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흰쌀밥에 그냥 적당히 식물성 반찬을 저칼로리식을 했어도 똑같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변이 좋아지면.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제 그 현미 채식이나 식물식을 맹신을 했던 것 같아요. 본질은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피곤함이라는 것은 변이 좋아져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피가 깨끗해지니까. 자, 건강식 한다고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과도한 야채를 드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 하셔요. 피곤하다고. 피곤한 이유는 피가 탁하기 때문이에요. 몸에 좋다는 식물들을 먹었는데 왜 피곤하냐? 왜 피가 탁해지냐? 대장에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섭생을 하든 변이 좋아지면은 그만큼 피곤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심장이 다시 약해지는 바람에 그때는 막 견과류에다 콩밥에다가 생식 그리고 막 생잎사귀들을 집중적으로 더 먹었어요. 그랬더니 변에서 악취가 나면서 다시 굉장히 피곤한 몸이 됐어요. 자, 변은 잘 나왔지만 부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졌던 것입니다. 자, 이 피곤함은 누가 전하느냐?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온갖 통증들을 누가 전하느냐? 신경세포가 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듯이 피가 탁해지면 가장 먼저 이 신경세포들이 감지를 합니다. 즉,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죠. 세포는 피를 통해서 깨끗한 피, 그리고 풍부한 영양을 공급을 받는데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면서 피가 탁해지면, 즉 독소가 피 속에 스며들면 이 신경세포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진정한 건강체는 하루 종일 움직여도 머리는 맑은 거예요. 몸은 노곤노곤해도. 자, 그러니까 지구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피가 탁한 사람은 제일 먼저 머리가 둔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묵직해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컴퓨터 보기도 싫고 책도 보기 싫어요. 자,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진정한 피가 깨끗하신 분은 잠깐 졸고 나면은 개운해져요. 자, 그러니까 자, 그 운동 선수들 이제 운동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수험생들, 학생들이 그 견과류나 생잎사귀 그리고 섬유질 반찬을 많이 먹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면은 굉장히 피곤한 몸이 됩니다. 그걸 전혀 모르겠죠. 자, 프로 선수가 견과류 줬다고 맨날 견과류나 먹고 삼겹살 먹을 때 막 상추 막 또 샐러드 많이 챙겨 먹을 수가 있죠.
또 살 뺀다고. 자, 그런데 절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운동 능력이, 즉 지구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머리 두뇌 회전이 느려지고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절대 공부하는 애들한테 견과류 같은 거 생잎사기 먹이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그 과도한 섬유질을 조심하라겠죠. 이게 제가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이 섬유질을 과다하게 먹으면 변에서 냄새가 납니다. 즉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를 해버려요. 자,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 반찬 안 먹죠. 아이들이 물론 젊으니까 변이 좋기도 하지만 반찬을 많이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애들 보세요. 대부분은 고기하고 쌀밥 많이 먹고 시금치 나물이나 이런 콩나물이나 보면 많이 안 먹죠. 몇 번 집어먹고 말죠. 그래서 변이 좋은 거예요. 애들은 가공식품을 좀 먹어도. 제가 라면을 먹었다고 변이 나빠지지 않아요. 섬유질만 조심하면.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고 또는 제가 새우깡을 한 봉을 먹어봐도 섬유질만 조심하면 변이 나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섬유질이 조금만 많이 들어가면은 변이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김치도 아주 조금만 먹어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고기 무국, 이런 무처럼 푹 익혀버린 것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섬유질을 줄이십시오. 아무튼 피곤함, 사람이 머리가 맑아야 운동을 해도 즐겁고 어디 여행을 가도 즐겁고 일을 해도 즐겁죠. 머리가 맑지 못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 두피 신경이 굳어도 머리가 묵직할 수가 있어요.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톱 끝으로 두피를 깊게 후벼 파서 다 풀어주세요. 자, 아무튼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서 변이 좋아질수록 머리는 맑아지고 피곤함이 없는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